여행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사카, 교토 반바씩 머무르는 일정을 잡았지만 오사카는 주로 볼거리보다 먹을거리가 많은 여행지라고 생각해서 교토를 이번 여행에서 중점적으로 볼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좋아하는 만큼 오사카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나오시마 섬에서 1박을 하며 예술로 샤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오사카 1박, 나오시마 1박, 나머지 4박은 교토에서 했습니다. 나오시마 섬에서 오후까지 머물다가 교토로 오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토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가와라마치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찾았는데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시던 한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버스 번호도 알려주시고 버스가 도착하자 제가 기다리는 줄에 섞여 버스에 쉽게 탈 수 있도록 슬쩍 밀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에 감동하게 되나 봅니다. 10여 분 정도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호텔을 찾아서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로 묵었던 숙소는 가와라마치에 위치한 교토 그레이서리 산조 호텔입니다. 테라마치 상점가에 위치한 곳으로 다수의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전날 베네스 뮤지엄과 이틀 후에 에이스 호텔 숙박비가 좀 비싸서 교토의 첫 이틀은 좀 저렴한 곳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자고 대부분의 시간은 밖에 있을 것이니까요.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교토의 밤 산책자에서 추천한 치즈 카레 우동을 먹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가온 뒷골목에 위치한 소바도코로 오카루였습니다. 구글맵을 보니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토의 밤거리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저녁 피크타임이 지나서 그런지 맥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는 관광객 3명의 한 테이블 외에는 없었습니다. 치즈 고기 카레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진득한 카레와 고기와 치즈의 조화는 좋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다혜 기자님도 책에 손님이 늘면서 맛이 일정치 않을 때가 있다고 적어두긴 하셨네요. 낮 시간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무언가 좀 더 먹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부족한 간식을 사 먹을 생각에 기대를 안고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폰토초의 풍경입니다. 교토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 풍경이죠. 혼자 들어가 맥주 한 잔 마실까도 생각했지만 체력 관리를 위해 참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식거리를 사들고 호텔로 들어와 반신욕을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여행지에서 천천히 즐기는 식사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주로 실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을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루보틀 교토에서 진행하는 블루보틀 스튜디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루보틀 교토에서 일종의 커피 오마카세 프로그램인 블루보틀 스튜디오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토 여행 직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8,250엔이라는 가격 때문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긴 했지만 언제 또 경험해 볼까 싶어 예약 메일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을 4,500원이라고 했을 때 약 18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지나보니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호텔에서 우산을 빌려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걷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행지는 또 다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풍경들을 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블루보틀 커피 교토점에 도착해서 카운터에 스튜디오 예약으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대기시키더니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참으로 교토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빌 에반스 트리오의 음악을 바이닐로 틀어주었고 조금 시간이 흐르자 마일즈 데이비스의 명반인 카인드 오브 블루로 바꿔주었습니다. 비와 재즈, 너무나 낭만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정숙한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을 예상했는데 1층 카페의 소음이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 사진 촬영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가장 큰 걱정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해 우려했는데 다행히 영어로도 설명해줘서 프로그램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총 4명의 참가자 중 1명만 일본인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대만에서 오신 중년 여성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어 보니 따님이 미국의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메뉴와 제 감상을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7개의 메뉴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지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입안을 헹궈주는 음료로 카스카라라고 불리며 커피 가공 중 남은 체리 껍질을 우려내어 먹는 음료입니다. 참고로 카스카라는 스페인어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마신 것은 여기에 유자와 일본 설탕을 첨가하였다고 합니다. 탄산이 느껴지면서도 커피향과 시트러스한 향이 조화로운 가벼운 음료였습니다. 사용된 원두도 파나마 게이샤였습니다. 두 번째 롱컵입니다. 3잔의 커피를 한 번에 내어주었습니다. 특이하게 침출을 냈다가 필터에 걸러주었는데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습니다. 커피 산지로는 처음 보는 캘리포니아 산지가 있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맞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최근 스페셜티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옆자리에 대만 여성분이 자기 딸이 그곳의 농장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딸의 추천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커피 업계에서 일하냐고 물어보셔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 망설이다가 예 뭐 하고 대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게이샤 내추럴. 테이스팅 노트에 적힌 대로 복숭아, 과일 양미, 루즈티의 플레이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단맛이 좋았습니다. 파나마 게이샤. 기분 좋은 굉장히 진한 과일 향이 느껴졌지만 맛은 부드러웠습니다. 자스민 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멘 알지단. 묵직한 향, 마치 한약과 같은 약초의 향미. 하지만 새 품종 중 가장 주시했습니다. 참고로 알지단은 품종이 아닌 예멘의 커피 재배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향미를 좋아하는 저는 처음에는 예멘의 커피가 가장 좋았으나 좀 식은 뒤로는 파나마 게이샤가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셋 중 밸런스가 가장 좋아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았습니다. 물론 나머지 커피들이 별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게이샤는 식고 나니 딸기의 향이 더욱 많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세 번째 코아쿠입니다. 얼린 과일 주스 및 라임, 사과 퓨레와 신선한 와사비를 첨가한 젤리 형태의 디저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와사비 맛은 아주 살짝 느껴지고 대부분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잘 만든 젤리와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네 번째 쇼컵입니다. 융드립으로 추출한 농도가 진한 커피였습니다. 농도 때문인지 처음에는 짠맛인가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굉장히 농축된 과일 맛이 느껴졌습니다. 라이트 로스팅한 온도로 다크한 맛의 느낌을 내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많은 양의 커피를 투입하고 적은 양의 물을 넣고 천천히 추출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5번째 오래입니다. 숏컵으로 추출된 커피로 라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우유를 부어 일부러 거품을 만듭니다. 거품이 입안에서 퍼지며 아로마가 입안에 가득 퍼지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떼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지금껏 마셔본 라떼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6번째 카슈입니다. 겉바속촉한 휘낭시에입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휘낭시에를 한입 베어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선명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함유된 주 재료는 참깨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다이제스티프입니다.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입니다. 일본산 럼과 블루보틀 인스턴트 커피, 바닐라 시럽과 카도몬, 일본 설탕을 넣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꾸덕한 와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카도몬은 생강 맛과 레몬 향이 나는 고급 향신료입니다. 깔루아가 연상되는 맛이었는데요. 깔루아도 커피를 베이스로 한 증류주에 바닐라, 캐러멜 시럽을 더한 것이니 맛이 비슷할 수 있겠네요. 독한 술이 첨가된 것이라 우유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궁극의 커피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바리스타의 유니폼, 커피 브루잉, 추출 도구, 음악, 컵, 공간까지 신경 썼다고 한 만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커피는 말할 필요 없이 훌륭했고 바리스타의 환대도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방음이 되기 어려운 건물 구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긴 어렵겠지만 특히 커피에 관심이 있고 교토에 간 김에 블루보틀을 가보고 싶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